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주말 기자회견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핵관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성적은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면서 당내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정부에 다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네. 하나씩 지금 이제 걷어내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제 폭탄이 이준석 대표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페퍼만스 쏘지 미사일 쏘지 마라 했는데 결국 어제 미사일 쏴버리더라고요. 북한 미사일도 한 발 있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폭탄인지 대포인지 미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쐈습니다. 타겟도 분명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본인의 문제인 비대위 전환, 가처분 신청보다는요. 정권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이 여권의 비상 상황의 선포 계기가 됐던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의 문자 대화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네, 이 문자가 공개된 이후 당이 일사불란하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의견이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 빗댔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 대표의 표현도 도마 위에 올랐죠. 양두구육, 그러니까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다름 아닌 본인이 개고기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폭탄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이 개고기가 뜻하는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반발이 나왔죠. 김미애 의원은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를 개고기에 빗대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여기서 개는 사람이 아니라 정책이나 가치를 뜻하는 거라고 반박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 표리부동이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사자성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자칫 원색적인 다툼이 되기 쉬워 보이는데요. 이 정치권에선 이 개고기 논쟁 일종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누굴 뭐 개고기로 비하하냐 아니냐 잃어버리면 벌써 사람들이 아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 개고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거 아니냐 프레임 자체 이준석이 만들어놓은 운동장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 대표는 또요, 이 기자회견에서 본인은 누구보다 선당 후사를 했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그야말로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뛰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갈등을 빚었던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는 자신을 향해 이 땡땡, 저 땡땡이라고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의 바로 이 발언, 윤 핵관을 향한 일종의 공격 지령이 됐다고 했습니다.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 그리고 새끼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새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절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네, 이 대표의 62분간의 기자회견,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 다 털어놓은 걸까요? 윤 대통령이 만족스러울 때 보낸다는 이 체리 따봉 이모티콘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체리 따봉과 함께 보낸 내부 총지라는 당대표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아무도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건 인간적인 비극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슬픈 얘기였었던 듯한데요. 실제 기자회견에서 마스크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 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네, 눈물까지 흘렸던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 좀 특이하게 엇갈렸는데요. 먼저 야권에서는 호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배은망덕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다는 한탄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반면 여권에서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이 전체적으로 지나쳤다는 생각이라면서 안타깝고 통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이땡땡으로 호칭한 건 사석에서의 발언이었다고 감쌌습니다. 이 대표 역시 사석에서의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했던 이 과거의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안철수 지금 대표에 대해서 매우 심한 말씀을 하셨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했던 발언은 사석에서의 발언이었고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면은 비읍시읒 되는 거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나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선당후사했다라고 했던 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한 게 사실이었다.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 다 조마조마했습니다. 대선 내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나 또는 뭐 이재명 후보나 이런 쪽에 대한 비판의 말씀은 들어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늘 그의 말은 윤 대통령 또는 내부에 향해져 있었죠. 네, 최근에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린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대표를 재차 저격했는데요.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서 정권이 안정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게 민심과 당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윤 대통령 저격, 자기의 힘은 생각 못하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의 당랑거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더 이상 이준석 신드롬은 없습니다. 아직도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면서 때를 쓰는 모습은 보기에 참 딱합니다. 대의를 위해 소를 버리십시오. 당랑거철에 불과합니다. 네, 앞서 홍 시장은 이 대표가 이 땡땡 저 땡땡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뛰었다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왜 그런 욕을 먹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이라는 코멘트를 던졌습니다. 비판적인 멘트죠. 이 대표 역시 홍 시장을 향해서 수준 낮은 이야기라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말 수준 낮은 얘기예요. 그거는 전이 있는 게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왕따 피해자가 있을 때 가장 이제 안 좋은 게 뭐 왕따 당한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네, 이런 거. 이거 절대 금기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잔뜩 날이 선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일종의 진실 게임도 이어갔습니다. 윤리위를 앞둔 시점이던 지난 6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만났느냐 아니냐 하는 논란에 대한 건데요. 당시에 만남이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애둘러 반박을 했었는데 이 13일 기자회견에서는 이 대표가 당시 만남은 독대였다. 또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했다라면서 의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은 저는 대통령께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의 이런 폭로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이 대표는 재차 대통령실에 대처 어이가 없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저녁은 먹지 않았다. 그 다음 날 이제 만나지도 않았다. 그 다음엔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공세가 들어온 거죠. 이준석이 거짓말 쳤다로. 그럼 제가 왜 그걸 두들겨 맞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사실 웃긴 게 그날 만난 장소가 어딘지 못 밝히지만 저는 제 수행비서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간다는 거를. 네, 당과 이 대통령실의 이 헤어질 결심을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대통령실에서도 당시 상황과 해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대통령의 입장에서 전할 메시지가 많은데 이 대표의 기자회견이 회자되는 게 전체적으로 아쉽다라고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이 대표의 화살은 윤 핵관으로도 향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했죠. 당 입장에서 이른바 험지로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네, 실명이 거론된 윤핵관 혹은 윤핵관 호소인들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신흥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은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역시 소환을 했는데요.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구를 떠야지. 네,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요. 이 대표가 먼저 지구를 떠나면 본인은 호남에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 핵관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윤석 대표가 달나라에 가면 본인께서 호남에 출마하시겠다가 아니라 본인께서 직접 호남에 출마한다면 이준석 대표 달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많은 국민들께서 진정성을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표 역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이 문제 삼았던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을 한 건데요. 해당 영상,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대표는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힘 서울시장과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기고 그 당시 입당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이 만약 후보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나간 거죠.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후보도 오세훈 시장 당선되는데 일조를 해서 그리고 당 대표로서 대선 후보도 윤석열 총장 땡겨가지고 이겼습니다. 네, 이 대표 윤 핵관 비판에 이어서 윤 대통령으로 타깃을 확실히 수정한 듯한 모습인데요. 이른바 이 핵관들도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 이후에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하나로 움직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다.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언급과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들께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 측이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전 양상을 보이면서 여권 내 갈등 점점 심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내일 모레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자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는 한판 대결을 앞둔 이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알면 어쩌자고 이런 큰일을 벌이고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당 지도부는 해체되고 비대위로 전환이 됐는데요. 안정이 목표인 듯한데 어째 당내 갈등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찌 보면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갈등 양상이 계속 이어지는 듯도 한데요. 관련 소식 다정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격한 이준석 대표, 이땡땡 발언 윤 핵관에 내린 지령, 홍준표 시장, 막말에 떼쓰기 보기 딱해.